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 고양이 양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양이처럼 생각해봐로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뭐 코너명에 국한되지 않고 얘기하기로 그냥 가죠. 양홍신의 하소연 양소연. 제가 진료하면서 아니면 고양이 보호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고양이 보호자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핑계 아닌 핑계 가장 많이 들었던 핑계거리들을 한번 오늘 썰을 풀어볼까 해요. 우선 고양이 보호자님들하고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바로 동물병원에 아주 가끔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고양이 보호자분들 중에 혹시 동물병원에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보호자님들, 집사님들이 10명 중에 몇 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명 중에 4분에서 5분 정도, 4분 정도가 1년에 한 번도 동물병원에 고양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왜 동물병원에 고양이를 데려가지 않을까? 우선은 고양이가 힘들어해서, 고양이가 이동 스트레스 때문에, 그 다음에 아픈 것 같지가 않아서 우리 고양이 멀쩡해 보여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맞는 핑계인지 아니면 이 이유가 맞지 않는 건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양이가 이동 스트레스가 많다,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이는 이동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장애에 대한 스트레스 많고요. 그러니까 이동장을 간다라는 건 항상 병원에 가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이동장애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실례로 제가 진료를 봐야 되는데 보호자님이 고양이를 이동장에 못 넣어서 못 데려오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파서 병원에 와야 되는데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고양이를 이동장에 못 넣어서, 죄송한데 제가 2시에 예약을 했는데 오늘 고양이를 이동장에 넣는 걸 실패해서 오늘 병원에 못 갈 것 같네요 라는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동장에 들어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보호자님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못 온다라는 이유를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동장 교육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병원에 오는 거는 상당히 고양이한테 스트레스는 맞는데, 요즘에는 fear free라고 하는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노력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노력하는 병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양이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병원 진료를 받게끔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기생충 예방입니다. 기생충 예방이라는 거는 종합기생충 예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심장사상충 예방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기생충 관련된 심장사상충, 십이진양충, 회충, 그 다음에 외부기생충 관련된 귀진드기, 벼룩, 옴, 그 다음에 뭐 진드기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일 많이 하시는 핑계가 고양이 집에만 있는데 이거 해야 돼요? 저는 집에만 있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안 맞을 겁니까? 코로나 백신 맞아야죠. 우리 백신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거, 예방약이라는 거. 그래서 많이들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방의학적인 부분에서 이 매달 해야 되는 기생충 예방과, 두 번째는 접종과 관련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병원에 데려가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고양이가 집에만 있기 때문에 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제일 문제는 고양이에게 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누가 제일 많이 되냐면 바로 집사, 보호자 자체가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 길고양이 만날 일도 없고 다른 집 고양이 만날 일도 없고 아무 접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본인이 병원 매개체가 돼서 고양이가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방의학이라는 거는 항상 조금의 발생 가능성, 발생률, 유병률이 아주 적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 백신을 맞추고 예방률을 높이는 것처럼 고양이의 예방의학 관련된 기생충 예방, 종합기생충 예방도 매달 해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연간 접종이라고 해서 접종도 어렸을 때 맞고
그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맞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항체가 유지된다면은 3년에 한 번이라도 맞는 거를 추천하는 거죠. 그게 현재 예방의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많이 듣는 고양이 보호자님들 핑계 중에 하나는, 핑계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고양이는 건강해서요. 물론 안 아픈 거는 좋죠. 건강한 거는 좋은데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동물병원에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이유는 고양이는 아픈 상태를 잘 테를 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건강검진 했을 때 6살 기준으로 보통 나눠서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건강검진을 했을 때 안 아프면 너무 좋은데, 보통 많이들 나타나는 문제가 7살 이하인 경우에 가장 많은 문제는 항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 접종이 잘 안 돼서 항체가 잘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치아 문제, 세 번째는 방광 문제, 방광에 찌꺼기가 많은 경우,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은 건강상의 문제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탈수가 있는 경우, 만성적인 탈수, 음수량이 조금 부족한 경우. 음수량 관련돼서는 킬로그램당 50ml를 항상 채워줘야 되고 권장하는 음수량이기도 해요. 항상 계량컵을 이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채워주고 비는 것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습식을 줬을 때 습식 100g을 준다면 100g 중에 80%는 물이기 때문에 100g을 먹었다 그럼 80ml의 물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7살 이후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더욱더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뭐가 문제냐면 보통 순환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순환기라고 하면 보통 심장 문제, 비대성 심근병증이라던가 아니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신장 기능 저하증이라던가 아니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는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이가 아픈지 안 아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고양이가 아픈 태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 누가 댓글에 이런 이야기를 적으셨더라고요. 역시 양씨는 잔소리해야 제맛이지 라고 하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고양이처럼 생각해봐를 빙자한 야옹신의 하소연 같은 코너 아닌 코너처럼, 스피노프처럼 오늘 고양이 보호자님들, 집사님들한테 많이 듣는 핑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전해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보호자님들과 고양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얘기니까 너무 불쾌하거나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주시고요.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